라이팅의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광선의 기능인데요. 우리가 지금 짧게 강의를 편집하다 보니까 뭐 한꺼번에 모아서 한 시간 분량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 동영상 강의는 시간이 길어지면 굉장히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강의를 최대한 짧게 한다고 했지만 앞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20분, 30분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광선은 아주 적절하게 10분 뭐 10몇 분 단위로 형성이 된 것 같아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이 광선의 기능도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라이팅을 이용하면 광선은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피사체의 깊이감을 조절하죠. 그러니까 그 볼륨감, 공간감, 입체감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게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배웠던 그런 광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진의 깊이를 갖게 하려면 입체감을 표현하지 하면 안 되는데 그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그림자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보면 이거 지금 샘플 사진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요게 이 덤불인데요. 뭐라 그러죠? 그 사막에 많이 굴러다니는 거기에 지금 라이팅이 구름 끼는 하늘에서 요 부분이 빛이 비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림자가 생기면서 입체감이 표현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발생시키는 거고, 실내에서 태양이 비치는 창가로 피사체를 이동시키거나 프레시를 사용해보면 피사체의 입체감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광선이라는 건 인공광이든 자연광을 이용해서 대상의 그런 볼륨감, 공간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또 깊이감을 조절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광선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러니까 광선을 얼마만큼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사진이 평면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이 굉장히 납작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런 납작해지는 주요 요원이 우리가 정면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광원을 뺀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고 하면은 사진의 그런 그 볼륨감을, 깊이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광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당연한 얘기죠. 사진의 분위기를 결정하죠. 어떤 광원을 사용하나, 직사광이냐, 반사광이냐, 확산광이냐, 여과광이냐, 아니면 뭐 정면광이냐, 측광이냐, 사광이냐, 뭐 반역광이냐, 역광이냐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는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안개가 껴있기 때문에 여과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과광이라고. 그래서 광선에 따라 피사체를 밝고 선명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흐릿하면서도 부드럽게 나타낼 수도 있다. 직사광은 피사체의 가장자리를 선명하게 하면서 하이라이트와 어두운 그림자를 강하게 나타내지만, 확산광은 피사체를 모든 방향에서 감싸기 때문에 그림자는 약하거나 없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광선, 어떤 광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서 내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광선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진은 광선의 깊이, 입체감, 볼륨감 같은 공간감, 이런 광선의 깊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사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우한다, 결정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광선이다. 해서 사진의 광선을 잘 이용해야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진의 이미지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빛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저 빛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것인가를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광원을 한번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제가 제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린 필립 포커스라는 사람, 그 사진 대학에서 사진 강의만 50년을 해온, 지금 은퇴하신 분이지만 굉장히 그 사진 이론의 정립이라든가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많은 이론적인 그런 그 설명을 해준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빛 지켜보기라는 그 테마로 그 과제예요. 이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한테 진짜 내주는 과제인 것 같은데, 해질 무렵부터 여전히 빛이 드는 방 안에서 빛이 들어오는 쪽을 향해 편안한 의자를 놓고 앉는다. 완전히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머문다. 그저 빛을 지켜본다. 그러니까
빛이 이거는 지금 실내에서 빛이지만 자연광 상태에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사진을 제대로 한번 찍어보겠다 싶은 사람은 하루 딱 날을 잡아서 맑은 날,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에 대한 그 각도라든가 콘트라스트 변화라든가 색감의 변화를 사진을 찍어가면서 느껴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한번 해봤어요. 학원할 때 자료 사진을 찍으려고 한번 해봤는데 그 자료 사진 필름이 없어갖고 지금 다시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흐린 날도 한 번씩 이렇게 대상을 놓고 그 사진을 꼭 찍어볼 필요 없이 흐린 날은 대상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그 또 구름의 변화라든가 밝기의 변화에 따라 대상에 느껴지는 그 느낌은 또 어떤 것인지, 이렇게 빛을 좀 지켜보고 관찰하고 느껴보는, 꼭 사진을 찍지 않아도 연습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사진 표현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사진을 우리 많이 찍어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찍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기 전에 이렇게, 우리 사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토그래피,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광선, 빛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빛을 지켜보는 훈련, 빛을 관찰하는 연습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진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루 한나절을 빛을 지켜보는 연습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도 마치겠습니다.